저는 왜 열심히 사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진짜로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쓰는 투자를 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율의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그런 거를 최대한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 어렵죠. 되게 어렵고, 뭐 자기 연봉에 뭐 저는 한 10배 이내에서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연봉의 한 20배나 30배 정도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한 투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외나무 다리를 일반인이 건너면 막 떨어져서 죽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봉 같은 거 하나 들고 계곡과 계곡 사이를 막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른 거거든요. 이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또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느낌처럼 편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고방식과 어떻게 세팅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제 아이,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즐기면서 살까 하다가 그러지 말자. 왜 그러냐?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제 아내와 저,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의 레버리지다 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살게 되더라고요. 또 열심히 살게 되고. 우리 아이는 나라는 부익남이라는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또 다른 삶을 살겠죠? 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노력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없으면 또 사실 또 그냥 뭐 또 자게 되고 사람이 또 나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자녀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 위험하다, 리스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제가 그걸 감내하겠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열심히 사셨겠어요? 아들, 딸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름의 어떤 시간과 고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가 좀 돼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결혼하면 다 망한다 뭐 이런 비관론자들도 많지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인터넷에 있는 분들은 결혼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 막 열심히 막 글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얼 라이프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다. 리얼 라이프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그렇게 너무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빨리 찾아가지고 한번 결혼도 하셔가지고, 결혼도 레버리지입니다. 그 두 명한테 각자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야. 둘 다 지렛대 역할을 해서 또 하나의 아이를 낳아서 우리 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또 한 번의 레버리지를 하는, 뭔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오은영 프로 보면 애 낳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프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착한 애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8살짜리 아이가 오은영 TV에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오은영 TV 보면은 애들 키우기 무서워요. 결혼지옥 보면은 결혼하기 무서워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시청률이 나오죠. 맞죠?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열받아요. 애들이 너무 잘 살고 변호사고 너무 멋지고 막 다 잘생겼어요. 이쁘고.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리얼 라이프는 인터넷, 온라인, 방송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면 돼. 밖에 나가면 널린 게 남자 여자입니다. 혼자 살면 늙어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어차피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게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그렇게 동의는 안 합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결혼하고 이혼하세요. 어차피 혼자 될 건데. 둘이 됐다가 이혼하면은 혼자 되는 거지만, 혼자이면은 둘이 될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둘이 돼서 잘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둘 다 리스크가 있다면은 저는 한번 시도해보고 그 안에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자체를 안 생기게 잘 준비해서 잘해보자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망할 거면 안 하겠다라는 그런 좀 소극적인 자세는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져 보는 것도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 왜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되고 다 뜯기는데요. 그만한 재산이 없으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재산 분할을 걱정할 정도로 재산이 없으시니까 너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연애부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오늘부터 1일입니다. 결혼해야 되나요?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연애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연애를 해야 첫 단추를 깨야 두 번째 단추를 꿰든 말든 합니다. 연애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연애를 안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연애를 할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도 빼고 미용실도 가시고 로션도 좀 바르시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세요. 최소한 러닝만 많이 하셔도 조깅과 러닝만 많이 하셔도 헬스로 몸 키우실 필요는 없지만 살은 찌면 안 됩니다. 과체중은 안 됩니다. 과체중 비만은 안 돼. 연애하실 거면 그 정도는 합시다. 그 정도는 우선 챙겨놔. 그 정도 챙기시고 그리고 외모도 못생길 수는 있지만 머리 모양이 못생긴 건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남자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남고 공대 건설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외모가 나쁜 애가 있어. 근데 얼굴이 나쁜 애가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문제인 애가 있습니다. 근데 잘 꾸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차이입니다. 머리가 못생긴 애들이 있어. 머리 모양이 못생긴 거는 자기 잘못이다. 아시겠죠? 얼굴이 못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방송 잘 보다가 뭐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머리 모양 못생긴 거는 자기 잘못이다 라는 걸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독신으로 살 거고 친구 없고 애인 없어요. 그건 지금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40대에 갑자기 친구가 생길 수도 있잖아. 저는요 지금 경제력도 없고요. 20대고요. 혼자 있습니다. 게임만 해요. 그래서 전 원룸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내 경제력의 상황인 거고 앞으로 점점 내 경제력이 늘어나면 원룸을 탈출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원룸은 잠깐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면 안 되죠, 사실. 많이 공급하면 안 되는데 지금 대규모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룸 같은 거를. 그러니까 집 개수만이 문제는 아닌데 집 개수를 너무 많이 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데 270만 호를 다 아파트로 33평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3기 신도시에 막 15평짜리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많이 공급합니다. 개수를 늘리려고. 그러니까 쾌적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면적 같은 거를 따지면 좋겠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왜? 그거 얘기하면 개수가 팍 줄어버리니까. 270만 호였는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걸로 했더니 140만 채가 나온다? 그러면 또 난리 나죠. 왜 이거밖에 공급 못하냐고 뭐 쥐어짜겠죠. 공무원들, 실무자들. 그럼 실무자들은 답이 없어.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풀어요? 용적률 풀면 안 되지 마. 그럼 어떡하라고요. 야 개수를 쪼개 그러니까. 뭐 그러고 있는 거죠. 35살 대학원 이후에 취직하는데요. 0에서 시작해도 요즘 여자분들이 만나주나요? 가상의 요즘 여자라는 거를 좀 설정하는 남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살에 대학원 이후에 취직하시죠, 지금. 그러면 아직 취직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취직하고 만나주나요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만나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지. 왜요? 저는 연애를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라고. 연애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 그냥.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만나보라고요. 어떻게 만나는 건데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소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친구들한테. 제 친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학원이든 대학교 동생들이든 물어봐. 나 소개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소개를 받는 부류가 있고 소개를 안 해줘요. 계속 차일피일 막 계속 밀어. 그러면 보통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분들이 돈이 없다고 안 만나진 않아요. 왜냐면 돈이 없어도 괜찮은 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부류의 어떤 남자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소개를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소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소개가 꺼려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건 돈은 아니야.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빚이 있어도 여자를 잘 만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외모가 나빠도 외모 나쁜데 빚이 있는데 여자들을 잘 만나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 진짜로요. 꼭 외모가 정답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겁니다. 그때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자기 주변에 여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개팅 대상은 아니고요. 나랑 사귈 사람도 아니지만 여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사귈 수 있는 나이대인 여자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한테 물어봐. 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랑 사귀자는 게 아니고 너가 사람 하나 구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말해줘라. 그러면 알려줄 겁니다. 진심으로 물어보면 여자분들이 또 착해서 알려줘요. 너는
다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살부터 빼.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 뭐 오빠는 말을 너무 재미없게 해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진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자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써 이런 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눈썹 문신이든지 뭐 살을 빼라든지 이런 건 돈이 안 들고도 뭐 돈이 적게 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해. 그리고 나서 야 네가 말한 거 중에 네가 27개를 말했는데 그중에 3개 고쳤잖아. 어때? 나 소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아니 아직 24개 더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면 또 고쳐. 야 그러면 다음은 뭐냐? 제일 돈 안 들어가는 거 뭐냐? 뭐라도 하나 알려줘봐라. 그리고 다른 여자분들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또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쳐. 그걸 또 고쳐. 그러면은 소개 나 해줄 수 있니? 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소개가 돼요. 어느 순간부터 소개가 됩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여자분들한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고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자분들 있죠? 그러면 똑같아요. 여자분들은 남자 만나고 싶으시면 주변에 남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랑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오빠랑 사귀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오빠한테 술을 사주세요. 술 사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만나니까. 나는 뭘 해야 되냐? 라는 걸 물어보세요. 나는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오빠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도 다 문제거든? 근데 요거부터 좀 해보자. 그러면은 그걸 하시면 돼. 진심으로요. 근데 뭐 거기서 뭐 돈을 벌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돈 벌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보통은 살을 빼라. 살 빼는 건 뭐 거의 디폴트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입장권 같은 거예요. 물론 통통하고 이렇게 후덕한 걸 좋아하는 남자 여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마이너한 거고 어찌 보면 디폴트는 우선 살은 빼야 됩니다. 살은 빼는 게 이제 디폴트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거적대기 같은 거 말고 옷을 좀 입어라라고 보통 얘기들 하실 거예요. 근데 옷을 잘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디폴트가 있어요. 그것도 뭐 그냥 마네킹이 입은 거 이렇게 사면 돼요. 그런 거를 사도 소개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외모라든지 어떤 뭐 머리를 좀 하라든지 화장을 좀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을 하라. 기본만 해도 이제 소개가 되니까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안경 좀 벗을래? 아니야 다시 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쓰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머리를 좀 뭐 어떻게 좀 해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블루클럽 이런 데가 아니고 비싼 데가 있어요. 비싼 데. 그러니까 머리는 비싼 데 가서 하면 잘 돼. 근데 가성비로 머리를 하니까 보통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커트가 한 3, 4만 원대를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데가. 그러면은 어디를 가냐면 머리를 되게 잘 하고 다니는 형이 있을 거야, 주변에. 이거는 남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되게 좀 패션이 좀 괜찮거나 외모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좀 양념을 잘 쳐가지고 외모가 괜찮아 보이는 형이 있어. 그런 형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형이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최악이 뭐냐면 이거를 인터넷으로 배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으로 물어봐. 편하니까. 어디 커뮤니티 가가지고 저 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머리도 문제긴 한데 우선 살 좀 빼고 좀 보자. 왜냐면 살 빼면 두상이 바뀔 것 같아 너는. 약간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배우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5살 대학원생에게 했던 조언이에요. 주변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주변에 사람은 있죠. 친구가 없을 순 있지만 사람은 있어요. 엄마가 살 빼라 하면 스트레스 미쳐요. 엄마가 하라면 좀 들으세요. 보통 엄마가 말하면 정답이야. 보통은 엄마 말을 듣는 게 맞아요. 보통 엄마 말을 좀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라는 건 말 들을 수는 없잖아. 근데 넌 옷이 이게 뭐니? 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게 맞아요. 물론 엄마가 너무 잘 꾸미고 나가는 딸한테 야, 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 라고 말하는 건 안 들으셔도 돼. 왜냐면 그건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나는 뭐가 문제지? 라고 나는 뭐가 문제여서 이런 상황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엄마가 해주는 조언이 있어. 그거는 대부분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 왜냐면 저도 옛날에 내가 문제가 많을 때 엄마가 해주던 말들이 다 맞더라고. 그게 살 좀 빼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너는 옷이 그게 뭐니? 도대체 그걸 며칠째 입는 거야? 머리는 왜 그 꼴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보통 맞아. 엄마 말 잘 들으면 됩니다.